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한때 카페나 블로그가 엄청 대중화되었을 때 특정한 전문성을 가지고서 그 콘텐츠를 구성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일부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런 콘텐츠 저런 콘텐츠 인제 브라우징이든 서핑이든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짜깁기를 해서 마치 자기 것도 새로운 것인 양 이렇게 계속 제시하는 경우가 즐비했죠. 그런 식으로 인제 크몽의 경우에도 이런 내용 저런 내용 깊이 없이 그냥 자기가 뭔가 특별히 정리한 것 같지만, 약간 또 노력을 안 들인 건 아니겠지만 대동소이한 것들이 범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소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1인 지식기업 레슨이라는 책의 두 번째 코너를 열어보겠습니다. 1인 사장, 1인 법인, 1인 지식기업 이렇게 1인이 붙는 경우가 굉장히 요즘은 일반화돼 있죠. 그런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저도 한때 5명, 6명 이렇게, 물론 중견기업, 대기업 이런 쪽에 비하면 직원 5명, 6명이라는 게 완전 소기업이기는 하죠.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엄살을 부리냐, 아니면 뭘 그 정도 갖고 떠벌리려고 그러냐 이렇겠지만, 인제 달마다 직원들 월급을 챙겨줘야 하는 입장에서, 사장의 입장에서 직원이 주는 부담이라는 건 말도 못하죠. 살다 보면 인제 갑을 관계에 있어서 3가지 엄청난 것이 그런 거죠. 첫째,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의 도장을 찍는 순간 임차인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갑이고 임대인이 어떻게든 계약을 하려고 하겠지만, 도장이 찍히는 순간부터는 임차인은 인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임차료에 목을 매는 의뢰의 입장에 서게 되죠.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 사장님이 채용해 주셨으면 하고 바랄 때까지는 직원이 의뢰 상태에 있지만, 그래 내일부터 출근해, 이 순간부터 사장은 직원에게 채무자 신세가 되는 거죠. 꼬박꼬박 월급 줘야 되죠. 명절 되면 보너스 얼마 줘야 되지. 그게 뭐 연봉으로 해서 정해 놨다 해도 연말연시, 설, 추석 이런 명절, 여름 휴가 시즌 이럴 때 또 빈손으로 이렇게 우물쭈물할 수 없이 뭔가 휴가비건 특별 상여금을 챙겨줘야 하는 입장에서 사장이라는 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자리죠. 그런데다가 4대 보험 꼬박꼬박 나가야 되죠. 점심 식대에서부터, 퇴직금에서부터, 또 활동비에서부터 째깍째깍 시간이 흐를 때마다 사장의 등줄 개선 식은땀이 흘러내리죠. 이제 사장을 해본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사장의 언저리는커녕 그 마음으로라도 근처에도 못 가본 직원들은 당연히 받을 돈이라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정작 사장이 되고 나면 그제서야 사장이라는 자리가 녹록한 자리가 아니구나, 영광의 자리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되죠. 그런 입장에서 1인 기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게 자영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간에요, 부득이하고 또 불가피한 선택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직원을 두게 되면 어림잡아 그래도 보통 월 300만 원 준다고 할 때 공휴일이건 어느 날이건 뭐 10만 원씩은 나가는 거죠. 정상적인 근무 일수만 놓고 보면 하루에 15만 원씩은, 최소한 15만 원씩은 나가죠. 일 조금 해서 날마다 직원들 월급 만들어 놓고 나면 사장은 늘 빈손인 그런 상황이, 정말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살 떨리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사장이라는 위치가, 직원을 둔 사장의 위치가. 그래서 직원 두어서 월급 주고 오히려 돈이 까이느니, 벌 수 있을 만큼만 벌어서 적어도 까이지는 않는, 직원들 월급 채워주느라고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고, 못 벌면 덜 버는, 마이너스는 아니고 좀 덜 버는 상황인 게 낫지,
직원 두고서 폼제에다가 월급 채워주느라고 자기 주머니에서 급여 채워주느라고 마이너스 적자가 쌓이는 거 그거 함부로 할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면 1년, 2년 결단을 못 내리고 직원이 안쓰러워서 빚내서 월급 계속 주다 보면 이제 골로 가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1인 기업은 결국은 대세인 상황에서 이제 이 저자는 양재호 씨 저자는 1인 지식기업이라는 지식이라는 이제 수식을 하나를 더 넣었죠. 1인 기업에서 1인 지식기업. 이럴 때의 지식이라는 얘기는 전문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뭔가 자신만의 특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사업체를 운영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랬을 때에 지식이라는 전제를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강연, 유료 강연을 통해서 그게 자체 플랫폼이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입주하는 플랫폼이든 간에요. 아니면 책을 출판해서 수입을 얻는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동영상 강의, 유료 강의 판매 포맷 이런 걸 운영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연륜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저자가 하고 있는 발상이나 주제나 움직이고 있는 궤적이나 결국은 유튜버 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저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 저자는 도로 교통공학 쪽에 이제 전문 학위를 갖고 계시고 이제 그쪽 업무도 하시겠지만 저자가 이 책을 쓴 배경은 교통공학이라는 전문 지식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그런 콘텐츠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자신은 교통공학이고 일반적으로 각자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서 강연이든 유료 강의든 아니면 출판이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지식 판매업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면 좋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영어 전문 서적도 썼었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 영어 성경도 출간을 하고요. 이렇게 보이다시피 출간도 하고요. 이러는 입장에서 어쩌면 제가 가고 있는 길, 제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길을 바로 옆에서 걷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각자 물론 제조업 기술도 있을 수 있고 특별한 유통 기술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렇겠지만 뭔가 그것이 지식 바탕에 전문성이 있다면 그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수익화해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제 크몽이라거나 탈링이라거나 이제 이런 쪽인데 얘기를 많이 하길래 이제 저도 이제 회원을 가입을 하면서 크몽에 들어가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서비스 용역 이거를 가지고서 값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뭐 전문 번역 서비스를 나는 페이지당 얼마에 하겠다 이런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거고요. 또 뭐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다 아니면 일을 해줄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면서 나는 얼마부터다 이런 각자의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오퍼를 내는 거죠. 제안을 내는 거죠. 그게 이제 쭉 깔려 있는데 그런 크몽의 바운더리 중에 하나가 이제 머니 플러스 해가지고 자신의 노하우를 PDF 스타일로 문서화해서 그래서 뭐 50페이지 이상 뭐 이렇게 포맷을 정해서 뭐 폰트는 얼마 이상, 페이지는 얼마 이상, 내용은 얼마 이상, 구성은 어떻게 해가지고 크몽이라는 본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대로 PDF 파일을 올려서 이거는 12,000원, 이거는 뭐 25,000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면 구매를 해서 내용을 보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한때 카페나 블로그가 엄청 대중화되었을 때 특정한 전문성을 가지고서 그 콘텐츠를 구성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일부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런 콘텐츠 저런 콘텐츠 이제 브라우징이든 서핑이든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짜깁기를 해서 마치 자기 것도 새로운 것인 양 이렇게 계속 제시하는 경우가 즐비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크몽의 경우에도 이런 내용 저런 내용 깊이 없이
그냥 자기가 뭔가 특별히 정리한 것 같지만 약간 또 노력을 안 들인 건 아니겠지만 대동소이한 것들이 범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ISBN 이런 정규 도서 형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출판사의 명예라거나 네임밸류라거나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난장판 같은, 말하자면 돗대기 시장에서 막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막 던져 팔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한 경계를 주는 이제 콘텐츠도 있어서 그거는 제가 카드로 걸기는 할 텐데요. 그래서 크몽타링 쪽에서 보편화되는 것 같지만 또 한계가 명확히 보이는, 또 잠재 소비자 입장에서는 괜히 뭐 있는 것 같아 그랬는데 그냥 헛물만 켜게 되는 일종의 사기, 아니면 일종의 덤터기 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차라리 좀 훌륭한 양서들을 택해서 보는 것이 낫다 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이제 오늘날 자신도 좀 남못지 않게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했다 한다면 이 책은 그러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사업화하는 데 바이블 같은 그런 가이드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요. 정말 잘 썼고 누구라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저로서도 정말 강력히 추천하는 우량 도서라는 점, 누구라도 이 시대에 직원 많이 두고 폼점에서 사업하는 거 아닌 다음에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사업화해서 세상에 내놓고자 할 때 아주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차원에서, 사업의 전개 방식이라거나 아니면 아웃풋을 뽑아내는 방식이라거나 그걸 상용화해서 시장에 선보이는 방식이라거나 그런 과정마다 필요한 약간의 특별한 지식들, 예를 들어서 그게 유튜브 콘텐츠로 담고자 했을 때의 편집 기술이라거나 프리미어 프로를 비롯한 편집 기술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책으로 출판하고자 할 때 인디자인 같은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 이런 거가 좀 필요한 거죠.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영어 성경을 출간을 하면서 편집 디자이너와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면 같은 거 많이 발견하죠. 그리고 일일이 요청을 하기엔 시시콜콜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부분을 편집자한테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한다는 것도 좀 불편해서, 차라리 본문의 세세한 부분들은 저술가가 다 정리를 하고 표지라거나 전반적인 레이아웃이라거나 이런 쪽만 편집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도 인디자인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습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하게 되는 그런 나이 60에 결국은 포토샵, 인디자인 다 일러스트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건 원래 그래픽이나 어떤 색감이라거나 이런 쪽에 깊이가 있어야 되고, 또 깊이 어느 한 곳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 또 폭넓게 사업 운영 주체로서의 감독의 한계 내지는 자기 시간, 자기 정력 운영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포토샵 기능과 인디자인 기능, 그다음에 당연히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편집 기술, 이렇게 6대 기술은, 그래서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인디자인, 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 정도는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 촬영 소프트웨어로서 줌과 OBS 스튜디오, 그러니까 거의 8개 정도 되죠.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거기에 더 나가서 실시간 스트리밍, 이 정도까지 하자면 오늘날 1인 지식기업가로서 갖춰야 될 소양이 너무 또 많아지는 상황이 됐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꼭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도비의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인디자인, 그럼 벌써 6개죠. 그다음에 영상 편집 관련해서 줌 알아야 되죠. 그다음에 뭐 실시간 스트리밍 포함해서 OBS 스튜디오 할 수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유튜브에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하는 기술, 이거 있어야 되죠. 뭐 오캠이라거나 기타 잡다한 거, 이렇게 놓고 보면 10가지 정도의 소프트웨어는 꼭 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1인 지식 기업가가 해야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멀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지만 안 갈 수는 없는 길이라는 차원에서 약간의 세미 바이블 정도가 될 만한 이 책을 한번 쭉 필터링 하시고서 1인 지식 기업가로서 종업원한테 쩔쩔 매지 마시고, 유튜브라는 강력한 가이드가 있으니까 모르면 거기서 배워가면서 하면은 50대든 60대든 상관없이 이 시대의 본류에 바로 합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도 앞서 나가면서 이렇게 가면 되겠더라 하는 얘기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부탁드리면서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